자, 지금부터는 C 언어, C 프로그램 시작입니다. C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 기준은 왕초보, 다시 말해서 C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 강의를 들었을 때 C 문제 출제되면 틀리지 않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는 전혀 몰라. 전산 공부 하나도 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 뭐 국문학과, 국사학과를 나와서 뭐 심지어 음악만 해서 혹시 그런 사람이 이 강의를 들었을 때 C 관련 문제가 출제되면 틀리지 않도록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 언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컴퓨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전산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수험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지금까지 컴퓨터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영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화면에 많은 것을 적어 두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런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영국이나 미국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를 저절로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컴퓨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하면은 컴퓨터를 잘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실행되어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해서 우리는 전산 시험을 보아서 합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산 시험은 뭘까요? 컴퓨터 관련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고 컴퓨터 관련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는 것이죠. 해서 컴퓨터 관련 공부는 그 기본 바탕이 뭘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우리가 앞에서 운영체제를 하였습니다. 그럼 운영체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무관할까요? 아니죠. 운영체제지만 앞에서 뭐 세마포 이런 거 할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컴퓨터 관련 모든 과목은 그 기본 바탕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해서 전산시험 관련 문제를 쉽게 공부하려면 그 바탕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강력하게 주문하는 게 뭐냐? 컴퓨터 전산 공부하기 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알아야 하고 또 이런 C 언어를 배우기 전에는 C 컴파일러를 설치하라 이거죠. 그걸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C 컴파일러를 지금 설치해야 할까요? 지금은 대부 C 뿔뿔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죠. 이 대부 C 뿔뿔은 C도 지원하고 C 뿔뿔도 지원하고 공개되어 있는 것이죠. 해서 공짜로 설치해서 공부하는데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C 언어하고 C 뿔뿔 언어가 뭐 같은 것이냐 버전업된 것이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C하고 자바하고 비주얼 베이직 이런 언어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언어입니다. 마찬가지로 C하고 C 뿔뿔도 서로 다른 언어입니다. 단지 비슷할 뿐입니다. 해서 대부분의 C 뿔뿔 컴파일러는 C하고 C 뿔뿔을 요즘 다 지원하고 있다. 역시 대부 C 뿔뿔도 C도 지원하고 C 뿔뿔도 지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해서 제가 여기 대부 C 로고 갖다 놓고 여기 원시 코드 하나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반드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시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손으로 작성해서 컴파일 번역하고 실행해서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잘하게 되고 나아가서 전산은 쉽게 접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이런 원시 코드 작성해서 파일명을 어떻게 할까라는 건데 파일명을 샘플로 했을 때 학장명은 C 또는 CPP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 C++은 C와 C++를 지원하는데 학장명을 C로 하면은 C 방식으로 컴파일하고 학장명을 CPP로 하면 C++ 방식으로 컴파일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고 자, 지금 이 강의 듣자마자 C 컴파일러 설치하라는 사람은 설치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C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C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울 때 많은 책에서 뭐 헬로 월드 이런 걸 출력해보자 이런 걸 첫 번째 프로그램 넣습니다. 저는 여기서 C 프로그램으로 자신 이름을 출력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 두 프로그램 얘가 있는데 먼저 자신 이름, 저는 이름이 홍재현이니까 제 이름을 여기 3번 출력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구조에서 바로 여기 홍재현 대신에 무엇을 본인 이름 적으면은 이 프로그램 번역해서 실행하면 본인들 이름이 출력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put 스트링인데 puts, 뭐 print, format, f 이런 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래쪽에 적어뒀습니다. C는 기본적으로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C는 모든 함수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C 언어만 그렇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또 읽어볼까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번 다음 슬라이드에 함수가 뭔지 우리가 수학 시간에 함수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언어에서 말하는 함수가 무엇인지를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프로그램을 잠깐 분석해 봅니다. 여기 풋스트링 이 3개의 함수 적어 두었는데 이 3개의 함수가 바로 문자열을 출력시키는 함수. 여기서 다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함수는 영어로 뭘까요? 펑션입니다. 펑션. 그럼 거꾸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어 단어 펑션이 뭘까요? 아마 길 가는 사람한테 영어 좀 아는 사람한테 영어 단어 펑션 뭘까요? 그러면 기능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하고 어떤 관련 뭐 박사 이렇게 받은 사람한테 혹시 영어 단어 펑션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함수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뭘까요? 기능이라는 거죠. 어떤 기능을 가지는 게 뭘까요? 함수입니다. 자, 제가 추가 설명하였고, 그러면 주어진 프로그램 2개를 비교하는데 제가 비교하기 위한 것은 뭐냐?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이 메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void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프로그램은 메인 앞에 무엇이 int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역시 이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부터 상세히 설명하고 C를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C는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C 프로그램의 시작은 메인 함수부터 시작되는데 이런 함수 앞에 int니 void 이렇게 붙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 함수의 형,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함수형은 뭐냐? void일 때는 어떻게 되고 int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하였죠? 이 대부 C++을 설치해서 공부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부 C++을 설치해서 C 공부하려면 첫 번째 방식처럼 해서는 컴파일 오류가 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대부 C++로 공부할 때는 메인 함수 앞에 무엇을 붙여야 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int라고 기술해야 합니다. void라고 기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C 언어에서 메인 함수는 void로 설정하면 안 되고 int로 설정하는 걸로 그 표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 C++은 그 C 표준에 부합하게끔 컴파일 되도록 했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C 컴파일러에 따라서는
그 표준 그런 걸 떠나서 int 말고 무엇을 void라고 적어도 상관없이 컴파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서는 void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int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void 이렇게 많이 출제했는데 요즘 C 관련 문제 출제되면 대부분이 int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지금 현재 출제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 대부 C 뿔뿔을 이용해서 출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 C 뿔뿔은 유명하고 또 공짜로 쓸 수 있는 공개이죠. 해서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다루니까 이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제 C 강의하면서 대부 C 뿔뿔 기준으로 메인 앞에 int 그리고 뭐 요 리턴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제가 강의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해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쓸데없이 적어야 할 게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void 이렇게 기술해서 제가 강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이 원시 코드 제시하는 거는 100%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는 기준으로 적으니까요. 실습하기 위해서는 void 하면 안 되겠죠. 대부 C 뿔뿔로 int로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이 void를 기술했을 때 하고 int를 기술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내용도 역시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데 여기서 간단히 하면은 int로 했을 때는 반드시 이 return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return문은 뭘까요? 함수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는데 어떤 함수가 4인 30도는 2분의 1이죠. 0.5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함수라는 것은 어떤 값을 반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반환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return이라는 것이고 int라고 되어 있을 때는 어떤 값을 반환해야 되느냐. int는 정수를 말합니다. 정수 값을 반환하는 것이죠. 해서 0은 뭘까요? 0은 정수죠. 그래서 메인 함수 형이 int니까 return에서 반환하는 것은 반드시 정수형이 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반환할 것이 없으면 그냥 0 또는 1 이렇게 기술하는 것입니다. 해서 함수 메인의 형을 int로 하면 뭐 특별하게 반환할 필요 없어도 쓸데없이 무엇을 return하고 뭐 0, 1 이런 걸 기술해야 되니까 뭐 원시 코드가 길어지겠죠. 해서 제가 강의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 void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여기 보면 표준 입출력 함수 뭐 외부 파일 편입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나 많이 보는 거죠. C 코드에서 include 해갖고 헤더 파일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약어입니다. 이거는 콘솔 푸나요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C는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도 함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C 언어 공부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함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함수는 영어로 펑션은 기능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함수는 어떤 기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4인 30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예를 듭니다. 자, 4인 30도는 얼마일까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0.5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많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4인 30도가 왜 2분의 1이냐? 영어 단어 S를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래서 S 그렇게 쓰니까 이렇게 S. 그래서 4인 30도는 2분의 1, 0.5다.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자, 이렇게 4인 30도는 2분의 1, 0.5인데 이걸 컴퓨터 언어에서 어떻게 코딩, 원시 코드를 작성해야 하느냐. 자, 여기 먼저 첫 번째 원시 코드 예를 들었습니다. 자, 메인 함수가 있고 여기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앞에 W이 뭘까요? 이거는 타입 자료형이라고 하죠. 이때 Y는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뒤에 이렇게 세미콜론이 붙어 있죠.
C 언어는 각 문장, 쉽게 말하면 명령어 하나하나 뒤에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ABC 30하고 역시 세미콜론이 붙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핵심, 이때 ABC가 뭐냐 하면은 함수입니다. 자, C에서 함수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자, 이 메인 함수를 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가로가 있죠. C는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함수명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A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뒤에 무엇을 붙이느냐? 이 가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A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도 가로가 있고 역시 ABC 30 여기 프린트 포맷도 어떻게 가로가 있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때 30은 뭐냐면은 인수 또는 매개 변수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포맷에 여기 %F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뭐 %D, %F 이런 걸 붙일 수 있는데 이런 역/n 있습니다. 이런 것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y라고 쓰면은 sin 30도 구하는데 여기 ABC 30이니까 sin 30도 2분의 1 0.5가 여기 출력될 수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에서 출력되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ABC가 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죠. 모르니까 이거는 출력되지 않는 것은 오류가 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는 여기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으니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러면 sin 30도를 구하는데 함수 이름을 ABC로 하지 않고 여기 주석 C 언어에서 슬래시 부분은 주석입니다. 설명문이에요. ABC 대신에 무엇을 기술하면은 사인으로 기술하면은 sin 30도가 구해질까요? 이것도 의문사항이에요. 왜 그럴까요? C 컴파일러에서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해지겠죠. 예를 들어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설명할 게 많아서 제가 함수 이름을 sin 30도 구하는데 사인으로 하지 않고 ABC로 한 걸로 예를 듭니다. 자, 이런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면 더 설명하고, 결론입니다. sin 30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프로그램 방식으로 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sin 30도 2분의 1이 구해지지 않고 출력되지 않고 오류가 발생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여기 설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 보면은 위에 있는 이 내용이 이 아래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함수 이름을 ABC로 했기 때문에 여기 ABC를 함수 이름으로 해서 함수 정의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프로그래머가, 사용자가 함수 정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이야기하면은 C는 함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C 컴파일러에서 많은 종류의 함수를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용자가 프로그램 어떤 개발을 할 때 필요한 함수가 있겠죠. 그걸 C 컴파일러가 다 지원은 할 수 없는 거죠. 해서 C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은 먼저 C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있으면 그걸 이용할 수 있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만들어 사용하면 되겠죠. 물론 C에서 지원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용자 내가 함수를 정의해서 이용할 수 있다. 여기가 이해되었습니까? 해서 ABC라는 함수 이름으로 sin 30도를 구하는 프로그램이 오른쪽에 있는 이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구조에서 실행되는 순서를 잠깐 따라가면은 C는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ABC라는 함수하고 메인이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 구성되어 있습니다. C는 여러 종류의 함수가 있지만 그 프로그램 시작은 반드시 무엇으로? 메인 함수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C 프로그램은 최소한 하나의 함수 메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따라가면은 먼저 WY 이렇게 있는데 이 W는 실수형 변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y는 abc 30, 이때 30은 인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30이 위에 정의된 어디로? abc 함수 k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k가 무슨 값을 가지는 것이죠? 3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k가 30이 됐으니까 여기 wy가 있고 y는 하고 요 k 값이 뭘까요? 이 k 값이 30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0 곱하기 이 뒤에 뭐가 있죠? 이게 뭘까요? 3.141592 뭐 있고 나누기 180인데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어떤 각도가 주어졌을 때 그 삼각함수 값을 구할 때는 그냥 각도 30만 적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라디안 값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출제되지 않을 뿐입니다. 해서 뭐 시험에 출제되고 안 되고 지금 중요한 거니까 함수를 설명하는데 결론은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같은 삼각함수 관련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각도로만 적어서는 안 되고 라디안 값으로 처리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라디안의 개념은 뭐냐? 우리가 원주율 파이 3.14159이 길게 나가죠. 무한대로 갑니다. 그 값을 180으로 나눈 것이 라디안이라는 개념입니다. 해서 사인 30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각도 30만 적은 게 아니고 30 곱하기 3.14159이 나누기 180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y 값은 무엇이 된다는 것일까요? 바로 사인 30도의 값인 0.5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리턴문 잠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때 y가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되겠죠. 이 y는 여기서 무엇이라는 것이죠? 위에서 구한 0.5라는 거죠. 이 0.5가 다시 되돌아와서 어디에 대입되는 것이죠? 이 y에 대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y는 무슨 값이라고? 0.5라는 값이라는 것이죠. 해서 0.5가 출력되는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린트 포맷 앞에서 잠깐 보았는데 여기 %f 역슬래시 n이 뭘까요? 이 내용도 제가 뒤에서 바로 슬라이드 바로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s, %d, %c 같은 거 공부한 사람 잘 알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과연 정확하게 0.5가 출력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그대로 입력해갖고 해보니까 0.5가 아니면 0.5가 아닌데 이렇게 과거에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0.5 건사지 0.5보다 좀 큰 값이 출력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라디안 값으로 바꾸는데 3.141592 이거는 뭘까요? 건사치 값이죠. 그래서 실제는 이 값보다 더 큰 값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0.5가 출력되는 건 아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는 이 정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함수가 무엇인지 감 잡았을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합니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함수 모양, 함수 원형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용어를 몰라도 함수는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 있는데, 자, 여기 7가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 F1부터 F7까지가 이제 함수 이름을 F1, 2, 3, 4 이렇게 하였습니다. 먼저 함수 앞에 붙어 있는 int, 더블, 보이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였는데 함수 앞에 이렇게 기술하는 것, 메인 함수 앞에 보이드, abc 함수 앞에 더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였습니까? 그 함수가 반환하는 값의 자료형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abc 함수의 더블이라는 함수형을 가지는 abc 함수입니다. 해서 이 abc 함수는 더블은 실수값을 말합니다. 실수는 3.15 소수점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이 리턴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의 자료형 형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y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더블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y를 뭐로서는 더블로서는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함수에서 함수명 앞에 기술하는 것은 함수형이라고 하는데, 그 함수형은 함수가 반환하는 자료형을 말하는 것이죠. int를 붙이면 int는 인티저, 정수, 1, 2, 3, 4, 5, 6, 7, 8, 플로트나 더블을 붙이면 실수. 우리가 실수에서 플로트와 더블의 차이가 뭘까요? 그 기억장소 크기 차이입니다. 3.14, 2.5, 6.7처럼 실수 값을 반환하겠다라는 뜻이 플로트 또는 더블을 붙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보이드가 마지막에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 값을 반환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C에서는 함수도 함수 값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C의 보이드형 함수는 함수 값을 반환하지 않는다. 함수 값을 반환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무엇이 앞에서 이야기하였죠.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기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함수 뒤에 함수는 앞에서 이렇게 가로가 있다라고 하는데 가로 안에 있는 intk 이런 게 뭘까? 여기는 int k1 k2 우리가 함수는 가로가 있는데 이 가로 안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수는 인수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인수는 다른 말로 매개 변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수는 intk 한 개를 가질 수도 있지만 int k1, k2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개 마음대로 가질 수 있죠. 인수의 데이터형, 타입, 자료형도 int가 될 수도 있고 더블이 될 수 있고 다양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여기 다양한 함수형에서 세 번째 볼까요? void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C 언어에서 void는 몇 군데 사용되는데 먼저 설명한 거, 함수명 앞에 void는 함수 값을 반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고, 갈로 안에 인수 위치에 void는 뜻은 비슷하죠. void 뜻은 뭘까요? 뭐가 존재하지 않는 게 빈 상태를 void라고 하죠. 인수에서 void를 붙이면은 인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물론 포인트에서도 void가 쓰이는데 그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void 용도 이야기하였고, void는 F4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죠.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에 대해서 다 설명하였는데 이 내용이 뭐라고 한다? 함수 모양 또는 용어로는 함수 원형, 이런 함수 모양, 원형을 봤을 때는 이 함수는 함수 값을 어떤 걸 반환하고 인수는 어떤 걸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이 ABC 함수는 함수 값을 무엇을 더블형 실수를 반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ABC 함수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return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야 하고, 이 return 다음에 오는 이거는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y는 이 함수형에 해당하는 이 더블형의 자료형, 데이터형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함수에 대한 일단 설명이고,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면 뒤에서 C 언어 할 때마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이 정도의 내용을 알면 함수가 무엇인지 알고 C 언어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함수를 모르고는 C 언어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C는 내부적으로 많은 종류의 함수를 지원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C의 표준 입출력 함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C는 너무나 많은 함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 다 논할 수가 없고, 입출력 함수는 많이 사용하므로 여기서 한번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C의 그 표준 입출력 함수는 크게 버퍼형 콘솔,
직접 콘솔, 뭐 버퍼형 파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잘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몇 가지 구체적인 몇 가지만 알면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이고 함수에서 입출력 그래서 여기 입출력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문자는 C에서는 A라는 문자가 있을 것입니다. 문자는 이렇게 단일 따옴표로 표시합니다. 문자열은 어떻게 하느냐 문자열은 이중 따옴표로 표시하는데 이런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코리아 이런 건 문자열이죠. 그래서 입출력에서 단순하게 문자를 입출력할 수도 있고 문자열을 입출력할 수도 있고 입출력할 때는 내가 원하는 모양 형식을 갖출 수도 있겠죠. 어떤 서식을 지정해서 입출력할 수 있는 함수 세 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get 캐릭터 뭐 get 스트링인데 제가 한번 이 함수 이름을 분석해 볼까요? 이때 get은 뭐냐면은 get하고 put은 뭘까요? 이거는 입력 출력에 쓰는 거고 이 char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문자 영어 단어 캐릭터를 줄여서 char로 쓴 것입니다. 자 여기 get이 있고 여기 s가 있죠. s는 스트링의 약어입니다. 스트링은 문자열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 gets, puts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좀 정확하게 get string, put string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자열 입력, 문자열 출력 이해될 수 있겠죠. 해서 함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고 그 함수 이름만 봐도 그 함수가 어떤 기능을 가진다 알 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함수를 정의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함수 이름만 봐도 이 함수는 결합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질 것이다.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함수명을 정의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캔 포맷, 프린트 포맷. 이 프린트 포맷 함수는 앞으로 너무나 많이 볼 것입니다. 이때 F는 뭐냐면 포맷, 형식의 약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콘솔 입출력인데 get, 이거는 캐릭터 AR 없이 그냥 CH만 붙인 거죠. 여기 E가 붙어 있는데 E는 뭐냐면 에코, 메아리의 약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콘솔, getString, 요 앞에 C는 콘솔을 이야기합니다. 콘솔이 뭘까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쪽 볼까요? 이 앞에 F는 뭐냐면 이거는 파일의 약어입니다. 뒤에 F는 뭐냐? 포맷의 약어입니다. 우리가 디스크상의 입출력은 디스크에 입출력되는 저장되는 것은 뭐라고 하죠? 파일이라고 하죠. 디스크상의 입출력에 사용되는 게 뭘까요? 이 앞에 F 붙어 있는 이런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함수 있는데 이 버퍼형은 뭐고 직접 콘솔은 뭐고 버퍼형 하이는 뭐고 잠깐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래쪽을 먼저 볼까요? 이런 내용도 컴퓨터 공부하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겠죠. 우리가 표준 입출력 장치가 있고 콘솔 입출력 장치가 있다. 일반인들도 콘솔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콘솔은 키보드하고 모니터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콘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표준 입출력 장치는 뭐냐? 키보드 모니터뿐만 아니라 뭐 프린터 디스크 이런 게 표준 입출력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표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표준이 뭘까요? 예를 들어 한국 남자의 표준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국 남자의 표준키가 1m 70이 되지 않았습니다. 1m 68, 69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표준키는 한 1m 74, 5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표준은 시대, 상황, 여러 어떤 분야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다르다. 또 하나는 뭘까요? 시대에 따라 변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표준 입출력 장치냐 이렇게 정의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C 언어 개발 당시 기본적으로 지금 적은 키보드 모니터는 콘솔이라면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디스크는 표준 입출력 장치이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 사용에 없어서 안 될 게 하나 있는데 뭘까요? 마우스죠. 그런데 C 언어가 탄생된 것은 1970년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컴퓨터에서 마우스 사용하였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마우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중요한 장치가 되겠죠. 자, 아무튼 표준 콘솔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다시 갑니다. 이 내용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자, C 코드에서 이쪽을 볼까요? 오른쪽. 여기 보면 include 앞에서 잠깐 보았죠. stdio가 있고 include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코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자, 앞에서 제가 4인 함수 구할 때 이야기하다가 놓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 풋스트링 함수는 어디에? stdio 이걸 std는 뭐냐면 스탠다드 약어입니다. 표준 아이온 입출력이죠. 그러니까 표준 입출력 장치 그 개념으로 헤더 이름을 stdio이고 여기 콘솔 IO 콘솔 인풋 아웃풋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딱 감이 왔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내가 사용자가 정의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적어도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어서 실행된다. 이거는 곧 내가 하지 않았으면 뭘까요? 남이 해둔 것이죠. 바로 C 컴파일러에 이런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내가 그냥 나는 정의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만 쓰면 되도록 하면 좋을 건데 C 구조는 이 함수가 정의된 무엇? 헤더 파일 있겠죠. 그 헤더 파일을 반드시 뭐로? include 포함시키다 이런 뜻이죠. 앞에 이 우물정자를 붙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includ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함수가 정의된 헤더 파일을 미리 어떻게 기술해야만이 내가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컴파일 했을 때 오류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번역되어 실행된다. 그러면 여기 적은 이 무엇? include라는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겠죠. C 코드에서 엄청나게 보는 거죠. 간혹가다 어떤 거는 생략해도 어떤 컴파일러에는 지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적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을 갖고 이제 오른쪽 표를 보면은 여기 먼저 버퍼형 콘솔인데 이거는 표준 입출력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여기 정의된 이런 함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C 원시 코드 메인 함수 위에 include 명령으로 무엇을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이걸 기술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콘솔 코나요입니다. 콘솔 인풋 아웃풋.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야기했듯이 메인 함수 위에 기술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었죠. 그런데 이 버퍼형 파일 입출력입니다. 이거는 똑같죠. 뭐 버퍼형 콘솔, 스탠다드 인풋 역시 표준 입출력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컴파일러에서는 이런 내용도 지원하겠지만 이 직접 콘솔 이 코나이오 이 부분은 대부분 C++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컴파일러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지원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 컴파일러가 있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이걸 적었는데 컴파일 딱 해보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그 컴파일러에서는 이런 예를 들어 콘솔 프린트 포맷 이런 함수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되었습니까? 자, 여기 팁에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프린터로 출력하려고 합니다. 프린터로 내가 화면 내용, 내가 문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아래쪽에 프린터는 표준 입출력 장치예요. 근데 콘솔 입출력 장치에는 무엇이 없다? 프린터가 없죠. 해서 여기 콘솔 입출력 함수인 예를 들자면은 콘솔 프린터 포맷 이런 함수를 사용했을 때는 화면으로는 출력되지만 어디로는 프린터로는 출력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C는 엄청난 종류의 함수를 지원합니다. 해서 내가 C 프로그램 할 때는 그 컴파일러가 지원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단지 위에 무엇을
헤더 파일을 기록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함수를 지원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직접 함수를 정의해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한 덧셈 연산을 하는 C 코드입니다. 자, 먼저 include standard input header 파일이 있고, 여기 int a는 1, b는 2, c는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타입 변수를 정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c는 a 더하기 b. 그럼 어떻게 될까요? a는 1이고 b는 2니까 c는 3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프린트 포맷에서 뭐를 c를 출력하라면 이 출력 결과는 뭐가 될까요? 출력 결과는 3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앞에서는 역슬래시 n이었는데 여기는 뭐로 원화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죠. C 언어에서 역슬래시 n하고 이거는 같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원화 표시로 되고 어떤 경우에 이 역슬래시로 표시되느냐, 이거는 걸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걸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역슬래시로 표시되기도 하고 원화 표시로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많은 걸꼴은 이 역슬래시가 아니고 무엇으로 이 원화 W는 아니죠. 이 원화 나타내는 표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역시 뭐 이렇게 원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역슬래시로 나타나기도 하고 해서 뒤에서 이제 많이는 오겠죠.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출력문, 어떤 프린터라는 명령이 있겠죠. 프린터라는 명령은 주로 뭔가를 출력할 때는 다운표 안에 여기 뭐 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내용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내용을 기술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열고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이고, 뭐 프린터란 프린터에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C는 다운표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출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C는 출력문에서 출력할 내용을 다운표 안에 기술하는데 %가 붙어있는 뒤에 있는 내용은 화면에 출력되지 않는다. 또 이 역슬래시에는 이건 줄바꿈인데 이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D는 무엇이냐? 이 인수하고 대응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C 값이 여기서 계산하면 3이죠. 이 3의 값이 어디로? %D로 전달되어서 3을 출력할 뿐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해서 오른쪽 코드 좀 더 내용을 넣었습니다. 어디에? 프린트 포맷 함수를 봅니다. 자, 이 프린트 포맷 함수에서 여기 다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출력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바로 %라는 이런 기호 붙은 이 영역은 화면에 그대로 출력되지 않고, 역시 이거는 줄바꿈 뒤에서 설명합니다. 이 내용도 출력되지 않고 나머지는 그대로 출력된다. 그럼 나머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더하기가 있죠. 이 더하기는 그냥 이렇게 출력되는 것이죠. 또 뭐가 none이 있죠. 그 none은 이렇게 출력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출력되지 않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 %가 1개, 2개, 몇 개일까요? 3개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항한 인수도 3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의 인수는 첫 번째 %D, 두 번째 B는 두 번째 %D, 세 번째 C는 세 번째 %D에 연결되어 출력한다. 그러면 이때 A는 2의 값이 1이죠. 1. B는 2가 될 것이죠. 2. 그리고 C는 연산결 3이 되는 것이 3. 해서 어떤 형식을 갖춰서 내가 멋있게 좀 출력하려면은 프린트 포맷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해서 C 코드 시험 할 것 없이 보면은 이 프린트 포맷 함수는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형식을 갖추어서 출력할 수 있다. 자,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료형입니다. 이 자료형은 영어로 타입,
너무나 많이 거론되는 용어입니다. 이 자료형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변수를 선언, 정의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용어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 선언하고 정의는 엄격하게 말하면 다르다는 거죠. 정의가 훨씬 폭이 넓은 것입니다. 정의는 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과 정의는 종종 그냥 같이 막 사용되기도 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타입, 자료형은 뭐냐? 변수, 정의 또는 선언하는데 변수는 변하는 값, 상수는 고정된 값을 말하죠. 자, 아래쪽 코드를 보면은 여기 4개 예를 들었습니다. 캐릭터 A, int B, 플로트 C, 더블 D. 바로 앞에 여기 붙은 이 캐릭터, 그리고 int, 그리고 플로트, 마지막 더블이 뭘까요? 자료형을 말합니다. 영어로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료형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료형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전산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일까요? 어떤 회사가 있어 전산화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사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것이죠. 데이터가 뭘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데이터가 자료이죠. 그러면 데이터는 데이터형, 자료형이 있는 것이죠. 공무원 시험도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료형에 대한 거예요. 또 이렇게 돼요. 우리가 언어를 기본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자료형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랐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전산의 기본은 뭘까요? 자료형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서 컴퓨터 언어는 그 언어마다 많은 종류의 자료형을 지원한다는 거죠. C 언어에서 지원하는 자료형, 자바에서 지원하는 자료형, C++에서 지원하는 자료형, 천차만별이다는 것이죠.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캐릭터라는 자료형, 문자, 캐릭터는 문자죠. 문자는 이렇게 단일 따옴표를 묻는 것입니다. INTP는 인티저, 정수입니다. 그래서 100. 플로트하고 더블은 실수예요. 실수는 어쨌든 소수점을 지원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밑에 이제 프린트 포맷, 앞에서도 봤는데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C, 이제 본격적으로는 %D, 여기는 %F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프린트 포맷 함수에서 변환 기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프린트 포맷 함수에서 % 다음에 붙이는 이런 내용은 앞으로 너무나 많이 볼 것인데 용어는 왜 변환 기호라고 하느냐? 어떤 값을 받았을 때 %C냐 %D냐 %F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출력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프린트 포맷은 여러 종류의 변환 기호를 가지는데 그 변환 기호는 데이터형 종류에 따른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될 수 있겠죠. 해서 C는 캐릭터 약언이고 C, 근데 정수형 INT는 D, 실수는 F 라는 변환 기호를 사용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C에서 문자 A를 출력하는 것을 갖고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C에서 대문자 A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야 하느냐? 자, 여기 INTC는 65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린트 포맷에서 %D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D 해갖고 CH 값이 65니까 당연하게 65가 출력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프린트 문에서는 단지 차이는 %D가 아니고 뭘까요? %C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출력될 것인가인데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C하고 %D 이걸 뭐라고 하였습니까? 변환 기호라고 하였습니다. 왜 변환 기호라고 할까요? 뭔가 똑같은 뭐가 있을 때 변화를 시켜주니까 그게 여기서 결과예요. 여기서 CH 값은 65라는 하나의 값이죠. 그런데 이 출력 결과를 볼까요? 출력 결과가
같은 65인데 %D로 했을 때는 있는 그대로 65라면은 %C로 하면은 65가 아니고 A가 출력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변환교호를 할까요? 이해되었습니까? 해서 왜 A가 출력되었나는 내가 밑에 글씨를 크게 적어 두었습니다. 잘 아는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는 지금 8비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2의 8승은 얼마죠? 265죠. 해서 아스키 코드 값은 0번에서 어떻게 될까요? 255까지 값을 가질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뭘까요? 아스키 코드 65는 곧 뭐라는 것이죠? 대문자 A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에 설명한 내용에서 %D일 때는 65인데 %C이면 65가 아니고 뭐라고? 대문자 A가 출력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스키 코드. C 언어는 내부적으로 아스키 코드를 사용합니다. 물론 요즘 아스키 코드가 발전돼서 유니코드 같은 것도 있는데 아스키 코드는 0에서 얼마까지 있다고? 0, 1, 2 해서 아스키 코드는 얼마? 255까지 존재할 수 있다. 이해되었습니까? 그런데 65는 뭐라는 거죠? 그 65에 해당하는 게 대문자 키보드에서 A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대문자 A 키를 땅 치면 아스키 코드가 65가 전달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암기하지 않아도 뭘까요? 66에 해당하는 코드는 무엇일까요? 대문자 B겠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한 사람 치고 대문자 A의 아스키 코드가 65가 모르는 사람도 제가 가끔 봤습니다. 그건 컴퓨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요즘은 뭐 물리화학 이런 거 안 배우기도 한다는데 자연 한 사람 배웠죠. H2O 이런 거 물분자 수소, 탄소, 뭐 수소 원자는 1 뭐 이런 거 있죠.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산에서 아스키 코드 대문자 A 65 이건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믿지는 장사 아니죠. A가 65면 B는 66, C는 67, 26개는 저절로 알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아스키 코드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숙제 질문입니다. 아래쪽 봅니다. 그러면 아스키 코드 0에 해당하는 문자는 뭘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숙제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66은 B예요. 제가 힌트를 줍니다. 키보드의 숫자 1을 누르면 아스키 코드 값은 뭘까요? 키보드의 숫자 5를 누르면 아스키 코드 값은 뭘까요? 1은 아스키 코드가 1이고 5는 아스키 코드가 5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스키 코드 모르는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키보드의 숫자 1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키보드의 숫자 0은 뭘까요? 아스키 코드가 0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C 언어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뭐 포인트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C 언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전산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C는 그 기본 바탕이 아스키 코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 체제를 모르면 C 언어를 공부하는데 애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C 언어가 어렵다라는 것 이전에 그 이전 것을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구구단을 알아야 하겠죠. 구구단을 모르면서 곱셈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아스키 코드 0에 해당하는 키보드의 문자는 뭘까요?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어디에서 나중에 포인트 할 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C 공부하면서 아스키 코드 0에 해당하는
키보드의 키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내용 아래 출력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65가 출력되고 A가 출력된 건데, 이 출력 결과를 보면은 65하고 다음 줄에 무엇이 대문자 A가 출력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출력되었느냐? 바로 이 앞에서 이제 한 역설레시 N 때문입니다. 이 N 때문에 A가 어떻게 65 다음 줄에 출력되었습니다. 이 N은 U라인 줄 바꾸는 기능입니다. 자, 이 내용도 뒤에 가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역설레시 N을 하면 다음 줄에 출력된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해서 오른쪽 코드 비교하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오른쪽 코드는 여기 첫 번째 프린트 포맷에 무엇이 역설레시 N이 없을 뿐입니다. 앞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출력 결과는 65하고 A가 출력되지만 아래에 봅니다. 65 옆에 A가 출력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역설레시 N은 줄을 바꾼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블록 구조의 C 코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C는 기본적으로 블록을 가지는 것이죠. 자, 그 블록은 무엇으로 하느냐? 앞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이 중괄로 열고 이 중괄로 닫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C 언어에서는 이 중괄로 열고 닫고를 여러 곳에서 이용하는데, 첫 번째 함수 시작과 끝 부분은 반드시 중괄로로 열고 중괄로로 닫아야 합니다. 이거는 함수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메인 함수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블록으로 묶은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C 코드 보는 방법. INTA는 7. 앞에서 이제 제어 구조는 뒤에서 또 하나 여기 간단한 거. if A가 5보다 크냐? 7은 어떻게 되죠? 5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참이죠. 그래서 참이면은 무엇이 printf 산이 출력되겠죠. 거짓이면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 폼에 강이 출력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늘이 출력될 것입니다. 자, 이 제어 구조는 뒤에서 if문, for문 여러 가지는 이제 그때 설명하되, 그런데 이 if문은 앞에서도 몇 번 보았고 이 정도는 이해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C 코드는 무엇이 출력된다? 조건이 참이니까 산이 출력되고, 그 다음 무엇이 출력될까요? 강은 출력되지 않고 거짓에 출력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늘이 출력되겠죠. 자, 여기서 핵심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원식 코드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걸 들려서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안쪽으로 들려설까요? 들려서지 않으면 안 될까요? 들쭉날쭉.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보면, 원식 코드를 보면 이렇게 들려서기가 되어 있죠. 이 들려서기는 왜 할까요? 자, 그러면 이 C 코드를 이렇게 들려서기를 꼭 해야 하나요? 이는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같다라고 같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C 코드하고 아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한 줄로 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줄로 이렇게 다 쓴 이 C 코드를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옵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원식 코드를 작성할 때는 왜 이렇게 들려서기를 하나?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놓은 적은 있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쉽게 이해돼야 하겠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가독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C에서는 가독성 이런 걸 무시한다면은 굳이 들려서기를 하지 않고 무엇을 한 줄에 다 써도 상관없다. 하지만 원식 코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가독성이 있도록 지금 보는 것처럼 위의 코드로 작성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코드는 출력 결과가 뭘까요? 제가 이제 C 언어 강의하면서 이제 이 코드를 제시했을 때 C를 좀 공부했다 하는 사람도 이 코드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다면 이 두 번째 코드의 출력 값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힌트 이야기하면 C에서는 이 들려서기가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실행 관점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 눈으로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 들려서기 하는 거지. 또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한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두 번째 코드의 실행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설명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 무엇이 하나 들어있느냐? 여기에 프린트 콩이 하나 들어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내용 A는 7이에요. 조건은 뭘까요? 참여예요. 참여니까 어떻게 될까요? 참여이면 여기 산이 출력되겠죠. 자, 그 다음 무엇이 출력될까요? 그 다음은 콩이 출력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눈이 문제죠. 이 들려서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느낌에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참일 때는 산이 출력되고 거짓일 때는 강하고 콩이 출력되는구나. 이게 사람이 그렇지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들려서기는 C 컴파일러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 이야기하였습니다. 해서 거짓일 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디까지? 이 강까지라는 것이죠. 해서 이렇게 들려서기를 했지만 실행 결과는 산하고 그 다음 무엇이? 콩이 출력되겠죠. 그리고 하늘이 출력될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해서 우리 사람 마음처럼 실행되어야 하려면 세 번째 코드처럼 작성하자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차이는 뭐냐? 두 번째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블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열고 뭐가 있죠? 블럭 5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C에서 말하는 이 블록입니다. 이 블록은 이 열고 닫고 중괄호로 합니다. 그랬을 때 이 C에서 이 블록은 여러 곳에서 사용됩니다. 제가 뒤에서 또 설명할 것도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적어둔 이걸 정확히 정리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함수 시작과 끝에 이거는 반드시 블록을 열고 닫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제어 구조입니다. 제어 구조에서는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앞에서 if, else,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블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핵심은 여기 단입니다. 제어 구조에서는 그 미치는 범위가 하나의 문장이면은 생략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해서 첫 번째 C 코드는 제어 구조 if문이 있는데 블럭이 없어요. 왜? 미치는 범위가 하나일 때 블럭을 생략했을 뿐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해서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코드를 보면 if문에서 이 조건이 참일 때 미치는 범위는 첫 번째 세미콜론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미치는 범위가 첫 번째 프린트 포맷까지라는 것이고 역시 else에서도 미치는 범위가 블럭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프린트 포맷 세미콜론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코드에서 블럭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else에 미치는 거는 여기까지 강까지라는 게 이해될 수 있겠죠. 해서 이 들려서기 한 것이 찝찝하다라는 것이죠. 찝찝하지 않게 정상적인 우리 사람 마음 가지려면 세 번째처럼 하자라는 거죠. 바로 블럭을 열고 닫았습니다. else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조건이 참이니까 A는 5 참이니까 산 출력되고 거짓일 때 어떻게 될까요? 강하고 콩이 출력되죠. 해서 세 번째 코드의 실행 결과는 산이 출력되고 어디에?
else에 미치지 않는 이 하늘이 그 다음에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원시 코드 작성에서 블럭은 중요하고 이 블럭을 구분하는 방법은 언어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랑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 기준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오고 이게 우리 가독성 중요하겠죠. 근데 컴파일러 기준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언어에 따라서 해서 제가 요 마지막에 파이썬 이 파이썬도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파이썬 코드를 앞에 있는 이 코드하고 동일하게 다시 말하면 이 C 코드를 최대한 파이썬 코드에 맞도록 제가 기술한 것입니다. 파이썬은 자료형을 선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파이썬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룰 것입니다. 자, 여기서 A는 7이에요. if 똑같죠? A는 5보다 크죠? 7은 참이 되겠죠? 참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산이 출력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하늘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코드는 산이 출력되고 무엇이 하늘이 출력되는 구조입니다. 자, 좀 더 설명합니다. 파이썬은 C하고 차이점 첫 번째 설명하면은 변수를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이런 int 이런 걸 미리 int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파이썬은 반드시 이 블럭 들쭉날쭉을 해야 이 파이썬은 중괄로 이런 걸로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들려서기라고 그러죠. 이 들려서기로 무엇을 결정하느냐? 블럭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해서 여기 else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else 다음에 들려서기가 프린터 강만 있는 게 아니라 뭘까요? 프린터 콩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서 다시 말하면 C 코드에서 블럭으로 묶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추가로 좀 더 설명하면 C에서는 출력할 때 프린터 포맷 F가 붙었다면 파이썬은 F 안 쓰고 그냥 프린터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파이썬 코드는 끝에 세미콜론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눈에 잘 봅니다. 파이썬에서는 C 없는 게 또 하나인데 뭘까요? 바로 이 제어 구조 이런 데서 블럭을 나타낼 때 if a는 5보다 크다 다음에 세미콜론이 아니고 뭐죠? 땡땡 콜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else에도 보면 뭐가 있을까요? else에도 뭐가 콜론이 있는 것이죠. 이걸 기준으로 안으로 들려서기를 하면은 무엇이 될까? 미치는 범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과거에는 C 언어, 자바 이런 게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떠오르는 언어가 대표적으로 파이썬이죠. 지금 현재 시험에서는 파이썬이 종종 약간씩 출제되고 있으므로 과거에 중요한 C, 자바 말고 언어를 공부를 해야 한다면 파이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떠나서 파이썬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아무튼 파이썬 나중에 다룹니다. 우리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언어에서 그 중요한 블록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언어마다 그 블록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르다. 파이썬처럼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블록을 구분하는가 과거의 포철한 코볼, 뭐 포철한 코볼 그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런 1950년대, 60년대 개발된 언어도 파이썬처럼 이렇게 블럭을 처리한 경우도 있었고, 단지 C나 자바는 어떻게 파이썬처럼 하지 않는다 입니다. 자, C 언어 첫 번째 강의 C 프로그램 시작을 마쳤습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강의를 듣고 C 언어 공부 시작하는데 애로점이 있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있으면 이 강의 끝에 추가로 제작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뭐 연산자, 제어구조 등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 말고 처음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면 더 제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